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 7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모임을 가져서 논란입니다. 승려가 술을 마셨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방역 수칙 위반까지 했다고 하니 변명의 여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역에 구멍이 난 건 전남 해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와 구미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에서 또 심야에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이 됐고요. 부산에서도 집합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하던 호프집이 적발됐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동해안 지자체들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양양 지역 풀파티 장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 발생 기록이 깨지고 있는 지금 방역의 긴장감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 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복원이 진행 중이죠. 임청각에서 독립운동 역사극 서간도 바람소리가 공연이 진행이 돼서요.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 김호태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현 수준을 유지했죠. 그렇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또 신용등급 전망도 이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에 이제 A+였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랐는데요. 네. 그 이후에 9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치사가 분류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 체계 분류상 우리나라는 위로 상위 4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같은 등급의 국가를 보면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대만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A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2단계가 높고요. 중국의 A+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우리나라는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피치는 특히나 이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여기에다 이제 수출 증가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러면서 피치는 올해와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5% 또 3.0%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피치사가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발표했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 AA-를 기록을 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18개국의 등급이나 전망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한국은 계속 유지가 된 거잖아요.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대응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기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피치사의 판단입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면서 2조 원이라도 채무 상황에 써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등급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피치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지만 이 리스크 요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 리스크 요인은 뭐냐? 네.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함께 국가 채무 증가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치사는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이 네. 잠재 성장률,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역량을 감안해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성장률, 피치는 당초 2.5에서 2.3%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치는 올해 안에 이제 한국의 국가 채무가 이제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47.1%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지난해 말에 기록했던 43.8%보다 1년 만에 거의 4%포인트 가량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한 60% 수준에서 막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피치가 보기에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네. 이 국가 채무가 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 채무 때문에 그러면 이 위험 요인 때문에 아직은 국가 채무에 대해서 안정적은 아니다라는 건데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신용 평가사가 세 군데가 있죠. 무디스, 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인데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하고 비교해 보면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조금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요? 평가는 각각 개별적으로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조금은 보수적이고요. 네. 또 무디스나 피치는 또 후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치사만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평가 기준에 좀 다르지만 네. 경쟁국들과의 평가를 감안하게 되면 피치는 한국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평가 기준이 다른 건 아니다. 20일에는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대한 자료였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 취업준비생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29세 사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이 85만 9천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한 80만 4천 명보다 네. 5만 5천 명 증가율은 6.8% 늘었고 이게 이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 취업 준비생은 지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60만 명대였는데 2019년 70만 명대 그리고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졸업하고 난 다음 네. 3년 이상 미취업자도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점점점 취업문이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이라도 취업한 적이 있는 한 405만 명이 과연 이제 첫 직장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를 좀 조사를 했더니 평균 10개월 3일 걸린 것으로 조사가 돼서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고 기조적으로 그리고 첫 직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고용 상황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이 취준생이 지금 85만 9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준생 중에는 그럼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는
졸업하고요. 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통계에서는 제외가 된 겁니다. 취중생 수가 지금 역대 최대다. 네, 특히 청년 취업 준비생 10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장래 이제 꿈을 물어보면 뭐 네. 과학자, 대통령,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고 해서 굉장히 꿈을 높게 가져라라고 했는데 네. 지금 뭐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지 지금 뭐 공무원이라고 답변하는 비중도 꽤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가운데 1명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 취업 준비생의 32.4%가 7급,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28%에 그쳤던 것이 올해 32%까지 껑충 뛴 겁니다. 네. 그 뒤를 이제 일반 기업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자격증 준비라든가 공기업 내지는 고시, 전문직의 순이었는데 뭐 언제부턴가 이제 공무원이 최고 선호 직군이 좀 되어 버렸는데요. 물론 뭐 시대상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상, 정년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요구하는 네. 시대상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게 결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최고 선호 직종으로 이제 꼽힌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뭐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흔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대학을 오래 다니는 사람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가는데 1년 이상 걸리게 되면 이제 점점점 취업 재수생이라고 해서 취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과정을 이제 정말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역시 뭐 비용 부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 부담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이제 좀 줄어들므로 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입니다. 취준생은 늘어났는데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년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인구는 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네. 이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이 청년층 인구는 네.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인구는 떨어지는데 취준생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그러면 취업문은 더 좁아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또 경제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부동산이라서 이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정부가 주거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게 이제 1주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임대차 3법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라고 자평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임대차 갱신율을 들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경우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을 따져봤더니 한 57%, 절반 한 넘는 수준이었는데 시행한 이후 지금 한 78%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집 가운데 8집으로 갱신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늘어났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 활용도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건 일각에서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좀 급감하고 또 전세 월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좀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는 이외에도 지금 뭐 허위 거래 신고를 이용한 시세 조정과 같은 이른바 이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이제 부작용도 최초로 적발이 된 만큼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아서 홍남기 부총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률이 78%에 달한다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 곡소리가 들린다 이런 기사도 참 많고 전세 시장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오늘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7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주도 0.16%가 올랐는데 이번 주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0.2% 상승폭이 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깨야겠다라는 취지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구조적으로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2+2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매물이 묶이는 과도기가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5% 룰은 4년이 지나고 신규 계약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세입자를 들일 때 사실상 4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최대한 전세값을 좀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내래도 전세 계약 시점에 따라서 동일 크기 아파트의 전세감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겠네요. 수억 원씩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좀 적지 않아서 이런 이제 왜곡 현상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잡을 거냐, 좀 정상화할 거냐, 이게 좀 과제입니다. 그 과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난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거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전세는 이제 신규 아파트 물량이 좀 늘어나야지 되는데요. 네.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제 집주인의 거주 의무 기한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구조적으로 좀 공급 물량이 바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계 물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좀 잠잠해요. 그래서 계란 가격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에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강타하면서 이제 이 계란을 낳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900만 마리 넘게 줄었습니다. 네. 이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 시민모험이 지난 5월 10일부터 2달 동안 시중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계란 가격을 비교했더니 평균 두 자릿수, 많게 20%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농수산유통식품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더라도 20일 기준 특란 30개짜리 계란 한 판의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7,100원이 넘습니다. 1년 전 5,100원대에서 37% 넘게 올랐는데 지금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산란계 수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여기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란 수요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지금 하얀 계란,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계란 수입을 더 늘려서 네. 계란값 안정을 꾀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산란계가 알을 낳을 수 있으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값 안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입이 늘어나는 그때 아무래도 산란계가 좀 더 또 늘어나면 계란값이 또 폭락하거나 그런 일이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오히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맞물려서 네. 좀 하향 조정이 되면 집 밖으로 좀 나가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다 보니까 계란 이 수요가 굉장히 공급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참 축산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이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는 게 정말 어렵구나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인천각 앞마당을 가로지르던 철로가 거치고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죠. 수십 년을 괴롭혀온 철로 바퀴 소리가 비로소 사라진 그곳 임천각에서 독립운동 역사극 서간도 바람소리가 현재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룡 이상용 기념사업회 김호태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호태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월부터 임천각 주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예, 그 주변에 그 무허가 건물들을 이제 철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놓였던 철거를 작년 12월 16일에 이제 그 기차가 이제 종단되면서 네. 17일에 이제 그 방음벽 철거 퍼포먼스를 한번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대림하고 이제 그 강원 국가철도 공사에서 본부 이제 강원 본부에서 이제 그 철길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옹벽 콘크리트 옹벽을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철길 밑에 있던 그 오염된 흙들을 네.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천각 바로 앞에 갑갑하게 딱 막혀 있었던 그런 옹벽들이 네. 다 사라진 거잖아요. 예, 예. 마음이 후련하실 것도 같은데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년 만에 이렇게 거치게 되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그 이웃 나라이면서 우리가 늘 우리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철길이 거쳐진다는 데에서 많이 늦었지만은 아쉬움을 뒤하고 어떤 기쁜 마음이 좀 듭니다. 처음에 그 퍼포먼스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속이 후련하셨나요? 정말 가슴이 짠했죠. 그 특히 이제 그 석주 선생님 증손자분이 사당에서 그 고음을 낭독하고 네. 이 일본이 일제 그 강제 점령되면서 이 임천각은 후손들이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네. 그 역사의 비극 앞에 이 임천각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자기 각자 현재는 그래도 자기 나름의 어떤
다 이제 직장을 갖고 잘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네.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철길이 완전 거치고 이분들의 삶들이 아주 모범적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네.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이렇게 사시는 보고 상당히 저는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역시 선대들의 그런 마음가짐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10월부터 본격적인 보건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이 보건에 있어서 좀 유의할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여쭐게요. 예, 이제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의 보건.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와 문화 이렇게 볼 때, 네. 우리 보통 문화재가 몇 년 오래됐고, 이거 귀중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를 만드는 기술,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술, 이게 바로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보건보다는 소프트라고 할까, 이 정신적 그런 보건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사이 보면은 대통령이 왔다 가고 국무총리가 왔다 가고 하니까 이거 옆에서 까지면 난리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인천과 관련돼서는 99년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남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남이 이래 할 때 그러기보다는 이게 진정성 있게 이게 복원이 되는가. 네. 또 정신적 가치를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갖췄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을 했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는 석주 선생님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네. 미래는 우리 주위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소련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약했을 때는 지배를 하려고 들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네. 미래에 우리나라가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관에 또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의미에 네. 집중해서 진정성 있게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워낙 우리나라가 또 한번 이슈화가 되면 확 불짚었다가 확 꺼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요. 임천각에서 독립운동 역사극 서간도 바람소리가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다룬 연극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떻게 임천각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지. 임천각은 역사의 아우라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안동시나 이 주위의 예술계에서 석주 선생님의 독립정신을 많은 작품들이 다루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독립운동 하니까 일본군이 이제 등장하고 우리는 쫓겨다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고문 내지 이런 주로 독립군에 대한 실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일본군이 하나 등장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반발적 요소로 석주 이야기를 정말 하는 거예요. 네. 석주 선생님이 실제 독립군의 일개 독립군이 아니고 석주 선생님 전체 100만 우리 교포를 서간도에 있는 100만 교포들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생계부터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일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이렇게 참여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도 실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석주 선생님이 해냈던 특히 이제 보면은 신흥무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독립운동 훈련하는 것보다도 우리 역사 공부를 50%를 해요. 50%는 나머지 훈련하고 물리화학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을 했다고 그렇죠. 해도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석주 선생님의 그게 정신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자기 의도하지 않게 고문을 당했을 때는 정신이 약하면은 전부 다 불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석주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기 친인척은 100%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제자처럼 따르던 젊은이들, 그 다음에 또, 일반 민간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석주 선생님의 이 독립운동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면서 또 이 감동을 주고, 그래서 2번 공연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1시간 한 10여 분 이래 하면서 울컥해서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힘찬 그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 작품이 괜찮구나. 네. 그리고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정말 석주 선생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했다. 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주 이상윤 선생님이 단순히 독립운동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것들도 담고 또 의미까지 다 찾으려면 사실 쉽지 않은 연극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렇게 임청각에서 공연을 진행을 해서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나 연기하는 분들도 조금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공연 무대가 아니라 임청각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따로 무대가 설치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실경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뮤지컬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해서 웅장한 그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담고, 그 다음에 노비 해방과 그다음 그 하인들이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주에 그 어렵게 가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길림 성주와 이제 단판을 지어서 5회 조항을 내서 이제 우리 국적도 얻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군사 훈련까지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특히 이제 쌀 농사를 성공시켜서 그 흩어졌던 우리 교포들의 생계를 일단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계가 해결되니까 석주를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그에서 일본 육사에서 뛰쳐나와서 돌아온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시작과 과정을 다 그대로 담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임청각에서 이곳에서 공연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역사적인 이제 석주 선생님 사셨고 또 임청각이 그 뒤에 정경이 연못을 중심으로 참 좋아요. 멋있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요사이 이제 그 원추리 꽃이 딱 피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명을 이번에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조명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연극에 빠져들고 또 마지막에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배우들과 함께 감동을 같이 나누었죠. 예. 지난 금요일하고 주말에 토요일에 공연이 있었는데 실제로 모니터를 좀 하셨는데 감동이 되게 컸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공연 분위기 또 관객 반응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뭐 정말 이제 자리를 뜰 수 없었다는 말이 실감나죠. 그게 보통 이제 연극을 이래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야외에서 진행을 하면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조용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막 그 석주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나씩 이렇게 내는 그런 과정을 보고는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도 그 호흡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도 이렇게 실제 이런 역사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건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예산도 이제 활용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연극에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6회를 하기 때문에 아니지 뭐 실제 6회니까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역의 예수님들을 다 썼어요. 보통 이제 연극이나 이 공연들이 보면은 바깥에 이제 대구나 서울에 있는 유명 배우들을 불러서 하면은 쉽게 관객은 모을 수 있는데 지역의 어떤
나눔이 좀 적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직장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배우들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연출가를 쓰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총괄 기획을 하면서 이 지역을 위한 공연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지역인들이 엮어가는 앞으로 이제 봉사자, 네. 공연 봉사자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함께 시민이 같이 하는 그래서 좀 무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면은 임청각 그 석주 이상렬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하고도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공연인 것 같네요. 그래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석주 선생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권의 많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석주 정신을 기르고 또 지금 현재 나라를 굳건히 지켜가는 세계 평화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석주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참 임청각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그래 지금 현재 어쨌든 국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이번 주 공연은 일단 8월로 미뤄놨습니다. 네. 그래 지금 현재 이번 주 이제 23, 24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 공연은 8월 14, 15 하고 오늘 1월 월요일인데 그 공연을 하고 다음 이제 그 다음 주 21일 8월 20일, 21일로 이렇게 금토 이렇게 해서 공연을 수년시켜 놨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는 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진행이 됐나요?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 진행이 됐을 때요. 지난주에는 그냥 그냥 아무 야외니까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아무 문제 없이 했었죠. 그러면 이제 옷에 주위에 이제 공연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이게 모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강력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서간도 바람소리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번 라디오를 듣고 나도 보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티켓을 예매한다거나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동문화재팀이 858-170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인터넷도 혹시 가능한가요? 예, 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번호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858-1705입니다. 858-1705번으로 전화해서 안동문화재팀이 안동문화재팀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일정과 언제 공연 관람을 하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 가능한 거고요. 그 홈페이지에 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공연 일정 또 초대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 공연이 원래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한 6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이제 그 13회를 내년에는 작은 그 공연했던 그 배우들을 2명씩 출연시켜서 토크 형태로 주말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는 이제 임청각이라는 역사적 장을 단순히 어떤 숙박시설이나 관광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국민의 교육의 장으로 하는 동시에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신문화의 수도에 걸맞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그 경관 조성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연은 8월 14, 15일 그 다음에 20일, 21일 이렇게 해서 4번 공연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금 현재 조금 단계가 낮아지면은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이 그 야간에 자연 경관을 아주 돋보이기 위해서 조명 장치를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 배경이 아주 잘 우리집으로 꾸몄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조금 미흡한 점은 또 이야기해 주시면 내년에 참고해서 더더욱 좋은
공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8월 14일, 15일, 20일, 21일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몇 시인가요? 7시 반부터입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예. 러닝타임은 어떻게 되죠? 예, 7시부터 그 좌석을 이제 배치를 하니까 네. 7시 정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연 시각은 1시간 10분이라고 하셨나요? 예,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예.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관람은 몇 분 정도나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는 한 80명 정도 그렇게 했어요. 80분 원래 정도. 100명 이제 가능한데 네. 이 출연진이 한 20여 명이 되기 때문에 네. 80명 정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실경 뮤지컬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실경 공연? 꼭 네. 저는 이제 실경 뮤지컬, 실경 역사극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 뭐 뮤지컬 쪽으로 보면 노래도 있고 하니까 네. 예. 뭐 그렇게 봐도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토크 콘서트도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내년입니다. 네네, 내년에. 예. 그러면 공연에 참여하는 영국 배우들이 나와서 함께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뭐 토크 진행자가 네. 오늘은 서간도에 석주 선생님하고 네. 같이 했던 지청장을 모시고 그때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하고 나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그 석주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네. 또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후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장감 있게 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토크 콘서트를 왜 여쭤봤냐면요. 제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공연을 보고 나서 혹은 공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토크 콘서트에 와서 배우분들이나 후소분들과 얘기를 하면 그 감동이 더 크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진행이 힘든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준비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수고료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 바디 정도는 투여되기 때문에. 네. 원래 일단 시청하고 이제 문화재청에 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네. 좀 내년에는 좀 그런 지원을 받아서 좀 이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참 의미 있는 공연이라서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관람객들이 비용은 어떻게 되죠? 연극 비용이요? 지금 원래는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무료고 뭐 그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참가들을 조금 받아야 되는. 아무래도 계속 되려면 네, 관람료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비를 받아서 이 출연진들이 상당히 뭐 약하거든요. 네. 이분들 그 복지 거의 봉사처럼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참 연기를 잘해요. 그 이번에 연출가 황영원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배우에 따라서 조금 뭐 아직 아마추어니까 많이 미흡할 수도 있는데 네. 잘하는 분은 정말 소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네. 일반 공연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건물인 배경인 임청각에서 진행이 돼서 아마 감동도 더 크실 거고요. 연기하시는 분들, 연극 배우분들이 또 얼만큼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무령 이상용 기념사업회 김호태 사무국장이었습니다.